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오늘은 하체 라인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하체는 크게 나누면 엉덩이, 허벅지 뒤쪽, 앞쪽, 그리고 종아리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전체적인 굵음, 전체적인 얇음이 있겠죠. 근데 노력한 것 대비 그 라인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원레그 스쿼트, 다리를 하나 떼고 힙이 먼저 뒤로 나가서 내 상체가 어쩔 수 없이 내려가고 힙이 먼저 들어와서 내 상체가 어쩔 수 없이 올라와지는 걸 왜 해야 되는지, 앉은 상태에서 발을 뒤로 빼고 이 발이 돌시 플렉션, 배추 굴곡을 시켜놓고 왜 이런 행위를 통해서 허벅지 배합, 허벅지 길이 안에서 이쪽으로, 무릎 쪽이 아니라 이 골반 쪽으로 더 감각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런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혹시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런 운동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스쿼트, 중량 들고, 데드리프트 하고, 그리고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이런 걸 해야 돼요. 이게 메인 운동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감각의 배합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종아리 근육으로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종아리는 우리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면 종아리 운동, 일명 비복근이라고 하는 놈이 되고, 앉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가자미근, 아킬레스건 주변부 근육, 비복근 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걸을 때, 자, 종아리로 이렇게 넣어서 걸어보세요. 넣어서 걸어보세요. 전 천천히 걷는 척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걸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못 걷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뒤꿈치를 그냥 들고 깨끗발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깨끗발, 종아리, 이것만 해도 되긴 되죠. 근데 이걸 통해서 쌓이고 쌓여서 종아리 감각이 활성화되거든요. 제가 걷는 걸음을 한번 보시면 종아리로 걷는 겁니다. 종아리로 걷는 거예요. 전혀 종아리에만 힘을 주는 느낌이 안 들죠. 종아리로만 걷고 있어요. 그리고 엉덩이로 걷습니다. 엉덩이 감각을 뒤로 보내서 디디면서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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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감각 자체를 넣을 줄을 몰라요. 어떻게 엉덩이 쪽으로 넣지? 어떻게 종아리 쪽으로 넣지? 말도 안 돼. 이 종아리 이거 한 1분 이렇게 걸으면 죽어나요, 종아리가. 못 버팁니다. 종아리로만 감각을 보내고 엉덩이 쪽으로만 감각을 보내는 걸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헬스장 다니지 않고서도. 자, 그렇다면 스쿼트 할 때도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스쿼트 할 때도 엉덩이 쪽으로 가는데, 스쿼트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엉덩이 쪽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허벅지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고 중앙으로 보내고 할 수 있는데, 걷는 건 안 돼. 종아리는 안 돼. 엉덩이로 어떻게 걷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할 수 있어야 중량을 들고 높은 레벨, 어려운 경지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쉬운 걸 할 수 있어야 어려운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걸을 때 이런 분들 계세요. 한번 보시면 여성분들 중에 종아리가 엄청 굵은 분들 있잖아요. 거의 종아리로만 걸어요. 꼭 그런 분들 이렇게 걸어요. 걸을 때 러닝머신을 빠르게 걸을 때도 항상 이런 식으로 걸어요. 종아리로만 계속 걷는 게 티가 납니다. 종아리에만 오로지 걸음의 감각이 쏠려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의 특징 보면 허벅지가 단련이 안 돼 있어요. 누구나 다 탄력적이고 싶고 너무 굵은 건 싫어하고 약간의 말근육, 치타 근육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매니아층이라면 조금 더 굵은 그런 몸을 원할 거고, 굵은 몸이라면 뭐 호랑이 다리 이런데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는 거, 세렝게티 평원 이런 데서 사자가 달리는 모습 보면 엄청 굵은 채로 막 울룩불룩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런 몸에서 탄력적인 몸으로 만들려면 발목을 바꾸고, 그리고 발목 굵기를 얇게 만들고 뭐 그런 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약간의 배합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몸을 더 탄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쿼트를 하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하체 쪽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뭐 상체 쪽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 배합이 바뀌어야 운동할 때 센 데미지가 오잖아요. 그 센 데미지가 올 때 그때 나눠지게 되는 거라고요. 나눠 먹게 돼요. 근데 평상시에 이게 안 되는데
높은 경지의 걸 하는데 이게 된다? 어려운 걸 하는데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엉덩이가 자유자재로 앉아서도 스스로 완전 스위치가 켜고, 제가 지금 가만히 서 있는데도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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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이런 식으로도 쉽게 일어나줘야 돼요. 좌우가 막 흔들릴 정도로. 걸을 때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감각이 바뀐다고요. 이걸 하체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라인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엉덩이는 키우고 뭐 하체는 좀 탄력적으로 부피는 굵게 만들지는 않고, 모든 여성분들이 선망하는 다리 라인이잖아요. 짝대기 같은 다리는 이쁜 게 아닙니다, 결코. 그냥 짝대기는 체중을 줄이겠다 하는 생각, 이 생각은 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몸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몸매가 좋은 것과 부피가 얇은 건 그냥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체 쪽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럼 상체 쪽으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커지지 않는 사람은 자꾸 내려갈 때 전면 어깨가 개입도가 많은 거고, 그 전면 어깨의 개입도를 더 줄여야 되는 거고, 전면 어깨 훈련을 따로, 가슴 운동 훈련을 따로 이렇게 해서 한 2 플라이를 할 때 한 2 정도쯤에서 가슴이 약간 전면이 모이게 되죠. 벤치를 할 때도 2 정도 내려가게 됐을 때 늘어나게 돼서 전면이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게 되죠. 그 구간을 가슴이 많이 들어가는 구간 훈련도 하고, 따로 뭘 빼내서 여러 수행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어깨를 늘리는, 어깨 라인만 봐도 가슴이 있잖아요. 이 어깨 라인 요 안에서 내려가면서 여기 상완골, 휴머러스라고 하는 상완골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히 아니고, 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얘가 내려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버리는 게 아니라 얘가 늘어나는 거라고. 이 배합이 위쪽은 가만히 있고 팔꿈치가 내려가서 짓이겨지는 게 아니라, 이 휴머러스 자체가 얘가 이렇게 빠지는 거라고. 그래야 얘가 전면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안 들어올 거 아니야. 얼핏 보면 이렇게 해서 니도 팔꿈치 밑으로 내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디테일하게 보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 모션이 녹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체할 때 너무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엉덩이는 이런 나비 형태의 모양입니다. 원레그 스쿼트 하면 보통 이런 모양에서 하단, 햄스트링과 연결된 이 하단 바깥 하단만 잘 들어올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쪽이 말단이거든. 그쪽이 제일 잘 들어오는 놈이거든. 윗단 공략법이 따로 있고, 골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고, 안에 요렇게 그러니까 엉덩이 이렇게 찰싹찰싹 볼때기 때리는 요렇게 만들어진 하단, 요게 굵게 만들어지는 법이 따로 있어요. 정확하게는 굵게 되기 어렵겠지. 근데 10년, 20년에 걸쳐서 그 감각을 키우는 거라고요. 한 달, 2달 만에 마스터했어. 그 다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쌓이고 누적돼서 내 전체적인 라인의 변화를 야금야금 일으킵니다. 단순히 엉덩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힙 스러스트를 하고 아웃타이만을 하고 스모 데드리프트, 스모 스쿼트 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거기에 알맹이를 취해서 내가 잘 들어오면 그걸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 알맹이를 못 잡았을 때는 다른 걸 통해서 그 알맹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방법은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제시를 해도 못 하실 거예요. 안 되는 분들은. 좋은 동작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자세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쭉 숙여놓고 팔 들어놓고 유지, 엉덩이 뒤로 하나 둘 복압도 주고 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또 그렇게 해서 내 몸의 힘을 확 이제 일으키고 스위치를 탕 키는데, 그 힘이 어디로 가는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보디빌딩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보디빌딩이라고 단정 짓기도 어렵겠습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을 돌보는 운동입니다. 그게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고요. 감각은 평생 늘리는 겁니다.